한국교회와 단기 선교는 밀접한 연관이 있죠. 어느 나라든지 다 그런 시작의 미약함으로부터 시작하겠지만 한국교회는 특히 초기부터 단기 사역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입국하기 전에 귀틀라프와 토마스 선교사는 단기적으로 조선을 방문해서 성경과 의약품과 감자 등을 전달하곤 했습니다.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등도 중국의 선교사로 있으면서 인접한 조선 선교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이응찬, 서상윤 등과 함께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고요. 가장 두드러진 단기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2주간 단회적 방문이었지만 네비우스의 자립 선교 원칙은 한국교회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 사역들을 통해서 장기 선교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1980년대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 이전까지는 물리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어떤 일정한 단기간이라든지 장기간이든지 선교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한국교회는 1980년대 여행의 자유화와 더불어서 비로소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성장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파송교회 목회자들이 선교지를 방문하는 그런 목회적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대학생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서구식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90년대 중반쯤 접어들면서는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단기 선교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제는 단기 선교를 다녀오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성장하고 있던 한국의 단기 선교는 2007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단기 선교팀 피랍 사건을 경험하면서 단기 선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전반적인 재고와 성찰과 조정의 시간을 거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는 짧은 기간의 선교를 단기 선교라고 하죠. 보통 장기 선교는 4년 이상 선교이고 단기 선교는 2년 이하의 선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2년 이하의 단기 선교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2년 이하씩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지사를 돕고 할 수는 없죠. 신학교에서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를 쉬고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사를 도우면서 선교의 꿈을 꾸고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고 하는 경우가 신학교나 개교의 공이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는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단독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선교, 장기 선교를 돕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단독 선교보다는 팀을 이루어서 현장을 돕는 그런 선교를 말하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 주제보다는 밑에 부분에 설명되어 있듯이 밀함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전임 선교 사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한 발짝 내디딘 사람들의 선교다. 이런 정의로 점차 이제 어떤 사역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단기 선교다라는 그런 정의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단기 선교가 2년도 어렵고 1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위한 정탐 여행,
그리고 답사를 포함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2, 3주간의 사역도 단기 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지 순례나 해외 봉사, 아웃리치 같은 경우 물론 일주일 미만, 심지어는 3일에서 5일 정도 되는 초단기 사역까지 단기 선교라고 부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죠. 종교적 투어리즘이라든지 뭐 고비용 저효율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단기 선교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총회는 이 선교를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단순하게 현장만 탐방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가능성과 필요를 보고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그래서 단기간이지만 선교사를 도와서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활동을 비전 트립이라고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단기 선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한참 단기 선교가 활황처럼 불붙었을 때는 뭐 김포공항 또 인천공항 가릴 것 없이 여름이면 수많은 교회의 젊은이들이 공항을 가득 메우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교지로 떠나는 그런 현장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그런 출발점은 처음에는 대학생 선교단체의 그런 대학생들 선교로 시작했는데 점차 선교기관과 교회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기관 따로 교회 따로 해서는 안 되겠기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함께 협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면서 단기 선교는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기관끼리의 경쟁도 단기 선교가 성장하게 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인적, 재정적 지원이 용이해졌고 또 성도들이 체험을 통한 선교 참여 욕구가 반영되면서 단기 선교는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항공교통이 발달하고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고 그리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국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별히 안전보장 시스템이라든지 도로가 확충되고 다양한 소수민족의 언어들을 공용화 정책에 포함시키면서 이제 언어가 단일화가 되니까 익히기가 접근하기가 더 수월해지게 된 것이죠. 인터넷 등을 통해서 더 쉽게 선교지 현장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선교지에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이제 접촉점이 증대되는 현상인데 특별히 저는 이 세계화와 맞물려 있는 지구촌화와 맞물려 있는 각국의 도시화 이 현상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귀한 복음의 접촉점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도시화를 통해서 인구가 밀집하다 보니까 각종 병리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뭐 점증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에 따른 세계적인 재난재해가 일상화되고 또 급증하는 난민, 이민들 이런 상황 자체가 복음의 접촉점을 크게 확대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기독교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어려운데 난민이 되고 이민 등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와 접촉하게 되고 복음과 접촉하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더 생겨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인터넷 발달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본국과의 연결성을 통해서 고립감이 해소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리적 안정감이 제공된다고 하는 점에서 선교에 더 도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선교에도 도움이 되었지만 특별히 단기 선교에 많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 비전들이 뭐 선교 여행, 선교 답사, 정탐 이런 것처럼 아주 다양하게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가지가 많으면 바람이 잘 날이 없다 하여 국내 이 단기 선교 현황은 여러 가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조금 많은 지적들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국내 수련회나 선교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면서 돌파구 성격으로 대안적 성격으로 이 단기 선교가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프로그램이 너무나 뻔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지니까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뭐 이런 단점이라든지 다른 교회들은 다 선교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합니까? 해서 등 떠밀려서 구색 맞추고 생색내는 그런 선교 아니냐? 선교 아닌 선교다. 이런 비판도 받고요. 준비나 훈련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 선교라면 평생을 사역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준비하고 또 긴 시간을 갖고 준비하지만 단기간의 사역이다 보니까 준비와 훈련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역효과들, 예를 들어서 사역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불화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처음부터 늘 이 태생적 한계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일례로 교회에서 단기 선교 한 팀을 파송하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이 가는 것하고는 문제가 비교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일단 인원수에서 보았을 때 항공료를 포함해서 적지 않게 고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다 지출로 인해서 정작 장기 선교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필요한 곳에 오물이 마르게 되는,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예산의 집행보다는 이렇게 쏠림 현상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이 단기간에 이 선교지 경험을 가지고 피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마치 이게 선교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 비전 트립 기간 동안 이 팀원들이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대접들, 선교사의 전폭적인 협력, 현장에서의 환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장기 선교사들의 일상인 것처럼, 선교 현지의 일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런 허위 성취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예로 모델하우스와 실제 사는 집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외형적인 구조가 같다고 해서 내용이 같을 수 없듯이 최고의 재료를 써서 최고의 환영으로 그렇게 영접하는 그런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것을 가지고 마치 살 집인 것처럼, 가정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헌신과 희생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그런 자기 만족적인 선교는 선교지를 교란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선교의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선교의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 선교는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단점을 극복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전 트립은 짧은 시간의 한계, 그리고 급조된 팀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고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굉장히 전문적인 그리고 정교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점만 쭉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유익은 너무 많아서 함께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어서 먼저 뭐 참여자나 신앙 뭐 교회 그리고 선교사와 선교지 그렇게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전 트립의 유익
참여자가 갖게 되는 유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개인의 신앙 성장은 물론 공동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또 이 선교 중심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선교에 대한 비전과 소명의식을 점검하고 선교사의 사역을 단기간에 분야별로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제자된 삶,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도 선교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부터 시작해서 선교 현장에 생생하고 그리고 갈급한 정보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간격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낭비와 중복을 방지하고 더욱더 구체화되고 더욱더 집중하여서 선교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선교에 동원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이 비전 트립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전체를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성장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장기 선교 후보자를 발굴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선교의 그런 기쁨과 설레임으로 가득할 수 있는 교회 자체가 축제와 그리고 전도의 장으로 그리고 선교의 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있는 것이죠. 선교사와 선교지가 함께 이 유익을 누리는 것, 이것은 참 굉장한 기쁨이고 굉장한 특권일 텐데, 이 선교팀이 모국에서 와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길게는 이런 기간 동안 선교사와 함께 있으면서 그 본국과의 그런 연결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관계성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이 되고요. 또 사역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연한 것이고요. 필요한 분야에 단기간에 분야별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사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까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필요가 있겠지만 선교 현장에서 단순하게 뭐 어떤 물질이라든지 심리적 안정, 뭐 정서적 안정, 후원감,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겠지만 특별하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가족들이 함께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비전 트립 팀에 그렇게 환영을 받고 또 축복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한 위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격려와 자극은 물론이고요. 또 후속 다 선교팀들이 떠나간 다음에 후속 양육을 통해서 결실을 그렇게 얻을 수가 있고 열매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후원자와 협력자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동시에 이 선교지는 그동안 선교적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이 팀들과 합류하여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선교지가 누리는 유익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본국 교회, 후원 교회, 지원 교회와 막연하게 그런 교회, 한국에 그런 교회가 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쳤던 그런 관계성이 더욱더 결속되고 그리고 연대하게 되는 그런 상호작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선교지에도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비전 트립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아마 장기 선교와 비교하여서 봤을 때 이만큼의 이 유익이 있을까 싶을 만큼 큰 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양성에 있다고 봅니다. 비전 트립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팀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을 가지고 비전 트립의 다양성을 살펴봤을 때
이 장기 선교사가 가지는 자기 많아봤자 뭐 연합 사역을 하지 않는 이상 자기 개인적인 사역 또 더 나아가면 좋은 혜택이라면 축복이라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그런 선교 이 정도로 다입니다. 더 이상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자녀들이 도와준다, 자녀들이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는 아닐 것입니다. 다는 아닙니다.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보통 선교사로 나가셔서 자녀들은 뭐 국제학교를 통해서 이 학업을 마치고 그리고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부모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보편적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 트립은 성별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성별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연령층도 다양하고 은사와 직분도 또 다양하고요. 보통 평신도 선교사, 성직자의 선교사, 목사 선교사 이런 식으로 구별할 정도로 장기 선교사는 이 틀이 좁은데 비전 트립은 정말 다양한 경험과 동기를 가진 은사와 직분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직업과 전문성, 직업에 따른 그런 전문성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팀원 간의 관계도 굉장히 장기 선교사는 배우자, 그 가족, 뭐 친구, 같은 지역 선교사 그리고 이 정도이겠지만 비전 트립은 정말 이 다양성에서는 혀를 내두를 만큼 다양한 것이죠. 미처 파악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다양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물 환경의 다양성, 생물 종의 다양성이 근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단일종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열성화되는 그런 위험이 크거든요. 때문에 이 비전 트립의 다양성은 축복인 것입니다. 또 빈도의 면에서도 단회적인 비전 트립도 있습니다. 단회적인 비전 트립 처음에는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회적인 비전 트립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여력이 생기니까 반복적인 그런 비전 트립도 가능했지만 어쨌든 단회적인 비전 트립부터 시작해서 반복적인 비전 트립 그게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반복적이라고 하는 이 말도 한 곳만 집중해서 가는 그런 반복도 있지만 여러 지역을 순회하듯이 하는 그런 반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지그재그로 이렇게 경련으로 한다든지 시간대별로의 그런 다양성도 충분히 있고요. 사역의 다양성은 뭐 물론이고요. 뭐 사역의 다양성 이 비전 트립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뭐 교회 건축 이게 뭐 장기 선교의 기본 목표였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도하고 또 공을 들이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 개척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뭐 교육기관 그리고 의료기관 설립하는 이 3대 축을 이루어서 선교지에서 장기 선교사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그런데 그런 사역들도 다 분명히 이 비전 트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캠퍼스 전도라든지 그리고 문화사역 또 건축과 관련하여서 도배하거나 뭐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어린이 머리 감기기 저도 이런 경험들을 해봤는데 이 어려운 나라에서 어린 자녀들이 이 머리 감는 것조차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이런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전까지 필리핀은 샴푸를 쓰던 나라였습니다. 미군 군정과 뭐 여러 가지 서구의 혜택들을 먼저 경험하고 국민소득도 필리핀과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가 없었을 정도였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샴푸로 머리를 감지 못했습니다. 비누가 뭡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머리 감기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료 사역도 있고요. 또 임용 사역도 있고요. 뭐 마을길을 포장하고 제빵 사역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뭐 우물 파기 사역도 뭐 우리뿐만 아니라
NGO 단체라든지 그리고 세계에 협력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해외에 우물 파는 사역도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물 파기. 근데 우물을 파기 사역을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우물 팔 수 없을 만큼 지표수가 오염된 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에 막 찌들어서 그래서 이 오염된 지역에다가 그 단순하게 우물만 파줬다 그래서 그 감사가 지속적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물탱크, 저장고 이런 사역도 이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된 노하우들을 가지고 팀이 가서 사역해 주니까 현장에서 너무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물이나 정화조 근처에 이 나무를 심어서 토양을 정화하고 그다음에 접근을 차단해서 오염으로부터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역까지 병행하니까 훨씬 이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봉제 사역도 있었고요. 성경학교 사역은 많이 하는데 이 성경학교 사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교실이라든지 요즘 한참 붐을 일으키고 있는 정말 세계적인 기업의 가치보다 더 올라가고 있는 이 한류의 바람, K-뷰티를 포함해서 K-푸드 이런 이 확산이 얼마나 이 동남아 지역에서 이 환영을 받는지 그냥 한국의 젊은이들 한국 사람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한 접촉점을 늘릴 수 있는 관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역들의 다양성 그리고 상황의 다양성 보통 장기 선교사가 그 나라의 상황이 준 거죠. 뭐 그 나라의 상황도 굉장히 복합성을 가지겠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국가의 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의 다양성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현장의 요구도 필요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요구와 필요를 맞춰가는 그런 특성 비전 트립의 특성상 목적도 다양해지고요. 그리고 적용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과와 열매도 다양하고 특별히 도전의 다양성이 앞 팀의 이 사역을 성공적인 그리고 기쁜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충실한 그런 선교 보고들을 통해서 그런 팀들이 돌아와서 이야기 들려주는 정보들을 통해서 다음 팀에게 도전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양한 구성층의 다양한 팀들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비전 트립이 더욱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효과적이 되는 그런 유익함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목적과 그리고 다양한 도전들을 있기 때문에 분명 비전 트립의 목적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다양합니다. 초기에 장기 선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 교회 개척, 뭐 이것과 관련하여서 병원도 학교도 여러 가지 시스템도 제도도 물질도 다 그렇게 사용되는데 이 비전 트립은 목적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해야 합니다. 다양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잘 준비된 비전 트립이어야지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준비되지 않은 비전 트립은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래서 오히려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비전 트립의 중요성, 목적, 역할 그리고 효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준비된 비전 트립은 선교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목적보다 보통은 쉽게 자칫 사역이나 어떤 결과에 현장에 중점을 두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보지 못하고 이 사역에 중점을 두다 보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장기 선교사가 사람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다. 이것도 굉장히 크지만 이 비전 트립이 힘들게 하는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준비나 훈련 과정에서부터 지금 보이고 계시는 이 세 가지 3대 축인데 이 3대 축인데 어떤 것을 중시하고 어떤 것은 보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면에다가 이게 번호만 매겨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인 거죠. 근본적인 선교적인 사명을 고쳐야 되는 이 비전 트립이 가서 선교에게 해가 되고 선교에 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그리고 분열을 야기하고 이런 식이 된다면 비전 트립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인 사명은 고치를 목적으로 비전 트립의 목적으로 분명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현장의 필요를 공감하고 후원하고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들을 하면서 비전 트립이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구제하고 돕고 지원하고 친교하고 복음의 접촉점을 확대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제시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문화권에서 상존하는 그런 경계심, 선교사들이 맞닥뜨리고 되는 그런 장애와 벽들인데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은 위축, 그리고 긴장, 불확실성, 고립감, 각종 위험, 안전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비전 트립은 처음부터 그 선교사를 돕는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나 아니면 우리는 선교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이 비전 트립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를 돕는 단기 선교의 정의에 선교사를 돕는 거다. 유형 무형으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선교사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격려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고 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 트립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방법이 되게 하는. 그래서 이 목적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스토리를 작성해서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돌발적인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육 훈련을 시작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잘 준비된 선교, 이것은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잘 준비되면 잘 사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고 강조해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전 트립의 목적이 적합하지 않거나 훈련과 준비가 미흡하면 선교사들이 먼저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선교사를 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선교지의 일상을 파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칫 비전 트립은 이 지속성이 없는 일회성, 과시용 그런 해치우는 행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쉬운 선교, 편한 선교, 아무나 하는 선교,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는 선교, 피상적인 선교, 자기 만족적인 비전 트립은 현지인들과의 오해와 마찰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보듯 뻔합니다. 준비 안 된 설교인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도 우리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먼저 자괴감을 갖고 어쩔 수 없이 신청했기 때문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교사와 선교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선교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그건 지양해야 되는 것이죠. 잘 준비돼야 됩니다. 교육훈련이 중요합니다. 선교사와 파송교회 사이의 분란도 야기하게 되고 준비하지 못하면 어설프게 준비하게 되면 또 선교 열정과 참여를 저하시킬 수 있게 되고 사역의 열매를 고사하고 참가자 자신의 선교 열정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단기 선교가 개인의 선교 훈련 차원이나 교회의 연중 행사로 그치지 않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잘 준비해야 되죠.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고요. 현지에서 진행 중인 사역에 방해되거나 부담되지 않도록. 선교사들은 원하더라고요. 비전 트립을 본 교회의 선교 훈련장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교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염두에 두고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선교를 하느냐? 누구의 선교냐? 우리 팀의 선교냐? 교회의 선교냐? 근본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훈련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 과정에서 너무 과하거나 너무 덜하지 않도록 적정한 균형을 이룬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뭐 재정이라든지 뭐 교육 훈련 강도, 사역의 강도, 그리고 인원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현지에 대한 이해와 뭐 적응 훈련, 그리고 어떤 기대와 필요를 가지고 이 준비할 것인지, 중보와 도움과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는지, 선교사의 역량, 그리고 또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본국의 선교팀이 다 감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주인의식을 박탈하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위기 대처 능력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서 교육 훈련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의 오른쪽에 있는 그런 항목들은 훈련에 포함되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무조건 필요하고요. 복음 제시 훈련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잘 접대하고 구제하고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친교하고 그리고 하더라도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 복음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진정 비전 트립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제시 훈련을 해야 되고요. 또 경건의 훈련, 이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다른 훈련은 다 하는데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격려하는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영성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요즘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 경건성, 경건, 거룩 이러한 것들이 훈련에도 잘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 단순하게 친교만 밀접한 관계만 그런 훈련 받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도 필요하고요. 또 선교의 이론과 실제는 당연하게 교육을 훈련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지원할 때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그런 방안들 그리고 또 교육 훈련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선교지 연구와 발표 이건 뭐 어떤 팀들이든지 준비하는 훈련 과정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특별히 선교지를 연구하면서 선교지의 언어, 문화와 그리고 가치관,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잘 교육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저는 굉장히 이 부분도 이 연구 발표로만 멈추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현지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도 미리서 본국에서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우리 비전 트립팀 준비하면서 태국 선교 가기 전에 이 태국 음식점에 가서 태국 음식을 접해보는 그런 기회들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참 좋더라고요. 뭐 음식에 고수가 들어가는 것이 호불호가 굉장히 극명해서 이런 현지 음식의 그 독특한 향들 이런 것들을 팀원들이 같이 맛보고 경험하는 것 현지 적응 훈련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차 적응도 분명히 해야 되고요. 또 기후 적응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적응 훈련도 교육 훈련에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사역 훈련은 뭐 이게 교육 훈련의 전체 몸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역 훈련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훈련하는 것은 몸의 배도로 철저하게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역하다 보면 상황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 변경되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고 감안하여서 교육훈련에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단기 선교가 위기를 맞았을 때 2007년 그 아프간 단기 선교팀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무장 테러 단체에 의해서 2명이 희생되는 한국 단기 선교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재고하고 그리고 성찰의 기회가 되었지만 어쨌든 그 후에 위기 관리와 관련한 훈련이 정식 이 비전 트립 훈련에 포함돼서 장기 선교사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비전 트립은 그런 위기 상황에 맞닥뜨릴 경우가 굉장히 불확실성 때문에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효과적인 위기 관리는 예방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 교육을 받고 출발해야 합니다. 현지 팀에서 요청하는 행동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이 순종적 자세, 사역 기간 중 전체 리더십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기본 자세가, 이 기본기가 결국은 모든 사역의 이 토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규정이 돼야 되고 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관리 훈련이 철저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훈련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우습겠지만 불화와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도 미리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성공지향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도 반드시 성공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해서 감추인 부분, 숨겨진 부분,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덮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비전 트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위기를, 다툼을, 불화를 공개화하고 드러내서 참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독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도 분명하게 이게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겠고요. 또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 이제 다음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사역 후의 모임과 그리고 보고하는 것, 심호하는 것, 그런 발전 방향까지를 포함한 그래서 미리서 교육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역을 끝마치고 돌아와서까지를 포함하는 이게 전체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현지에 가서의 사역하는 과정, 그리고 돌아와서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비중을 그렇게 두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 반이다 해가지고 이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준비의 과정이 사역과 그리고 사역 후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역도 중요하고 그리고 다녀와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균형 있게 재정도 그렇게 사역에만 다 투여해서 나중에 돌아와서는 서로 격려할 여력마저 없는 그냥 마라톤 42.19km를 풀코스로 그냥 전력 질주한 다음에 목표지에서 돌아와서 쓰러지고 마는 병들고 마는 다시는 안 가겠다 힘들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고요.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선교사들이 파송을 준비하고 선교지에 나가면서 겪는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렵게 훈련시켜가지고 아무나 선교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울타리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힘들고 아주 아주 강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게 만드는 그래서 순수 혈통만을 가지고 순혈주의로 그렇게 나아가겠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성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파송을 준비하는
그러면서 선교지에 나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맛보기식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리도 해야 되고 사역도 준비하고 교육 훈련에 참여하고 후원 요청하고 선교 편지 쓰고 기도 후원자 만들고 기도 모임하고 파송 예배하고 또 사역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여기에 다 담아서 그런 맛을 보게 하고 그런 훈련에 그렇게 참여하게 해서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